왜 나한테는 증여 안 하냐 이러면서 남동생한테 너는 너무 많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한테 증여를 하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네. 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특이했던 소송들에 네.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변호사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까지 소송을 하나 싶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송들을 한번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현주 변호사님은 어떤 소송이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증여금 청구 소송이었는데, 보통 이제 증여라는 거는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여를 하라라는 이제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딸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상대로 왜 나한테는 증여 안 하냐 이러면서 4억 정도를 증여하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동생한테 너는 너무 많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한테 증여를 하라. 아버지랑 동생을 상대로 증여금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청구 원인을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만 좋아해서 편애해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고, 아예 안 준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주고 자기 동생한테는 되게 많이 줬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증여를 해달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돈을 네. 주는 거는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는 사람은 소위 이제 생각도 없는데 네. 김치국을 소위 마시면서 네.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동생은 대체 무슨 죄죠? 동생은? 그렇죠. 동생은 받은 네. 죄밖에 없죠. 네, 동생한테도 증여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제 조정 신청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조정 신청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조정 기일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드님 쪽이 저희 의뢰인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이거 소송 괜히 하시게 된 거니까 소송 비용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구속 요건도 없고 네. 맡겨놓은 것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들어온 소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지 않겠다, 소송에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서 서면을 냈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소송이다. 네. 그래서 빨리 이 사건을 종결시켜달라라고 했더니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소취하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빨리 이제 재판을 끝내버리고. 네.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소송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소취와 부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쓸데없는 소송을 한 듯한. 네. 증여를 받으려다가 증여를 하게 생겼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좀 특이한 소송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강아지 교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이제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교배에 돈을 내나요? 사실 그 세계는 잘 알 수 없지만 대략 들어보니까 이제 암컷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컷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컷이랑 수컷이 교배를 하면 새끼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새끼 중에서 제일 예쁜 애를 데려가는 권한이 있는 게 암컷 강아지 소유주가 데려가고요. 그리고 수컷 강아지 소유주도 암컷 강아지의 소유주가 데려간 강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강아지들 중에서 또 선택을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관습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강아지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가 가져가려고 했던 강아지가 B도 가져가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다툼이 막 많이 생겨가지고 네. 나중에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이거 교배하는 거 취소하겠다. 이미 강아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 교배 비용을 달라. 이런 청구를 하신 거예요. 돈을 따로 주고 교배를 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아지를 나눠 가져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취소가 되면서, 사실 취소가 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사실 굉장히 적었어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이게 포기한 대가라고 하다 보니까 뭐 200만 원짜리 강아지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 비용을 더 많이 내면서까지 이분한테 소송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만 원이 인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소송을 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실제로 소송이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정말 재수가 없으면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셨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민사소송은 꼭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원을 써도 내가 너랑 무조건 소송하겠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한수 변호사님은 어떤 소송이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소송이 붙은 적이 있어요. 아, 길고양이의 먹이를 주던 소위 캣맘이, 그리고 그 옆에 또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는 또 다른 분이 이제 고양이를 같이 돌보고 있었는데 네. 고양이가 출산을 한 걸 보고 고양이를 이제 병원에 데려갔죠. 네. 그러다 이제 어미 고양이가 죽고 새끼 고양이가 남았는데 네. 이 새끼 고양이를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이제 소송이 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조정을 한번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이제 얘기가 나한테 고양이만 넘겨주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 아,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기긴 했는데 아.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약간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였거든요. 그러다가 스승 쪽과 제자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서 이 스승은 SNS에다가 계속 막 흠을 잡는 글을 막 명예훼손을. 올리는 거죠. 네. 둘이서 그냥 싸우거나 정리하면 될 일을 이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니까 명예훼손이다, 손해배상을 진행을 했는데 네. 딱 하나 문제가 됐던 문구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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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 하나만 인정이 돼서 50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50만 원이.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냥 둘 사이에 단순한 다툼의 여지가 꽤 크고 둘 다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들을 다 쓴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명예훼손 인정될까가 굉장히 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일단 한 건이 인용되니까 의뢰인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꼭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이 받을 돈이 명확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송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마음이 엄청 상했을 때, 예,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이거를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특이한 소송, 그리고 그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